온라인 상에서의 나는 다중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나와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뉴스에 댓글을 다는 나, 네. 그 다음에 물건을 구매하는 나,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당근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나, 네. 다 다른 거예요. 그쵸, 그쵸. 목적에 따라서 나의 성격을 그렇죠. 바꾸네. 네. 그러네. 그래서 그 고객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데이터 맛집의 이진영입니다. 요번에 모실 분은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예, 이분을 모시기 좀 어렵긴 했는데 왜 그러냐? 뷰티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로레알이죠. 예, 로레알에서 CIO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품 업계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예전에 제가 화장품 할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네네네. 예, 일단 용어도 어렵고 맞습니다. 제가 써보지 않는 제품들을 다루고 예, 이렇게 하는데 많이 익숙하세요? 이제 제가 이제 로레알 이제 한 3년 반 네. 정도 돼서 이제 용어도 좀 익숙하고 네네. 이제 로레알 와서 제가 사실은 첫 번째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던 게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보면은 이제 뭐 임원회의라든지 네. 아니면 팀원 간의 회의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 모델들 사진이 막 등장을 해요. PT 안에. 아, 그래요? 그냥 갑자기? 갑자기 그냥 등장을 네. 해요. 왜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타이틀 슬라이드들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항상 이렇게 모델들이 있어요. 네. 대부분 이제 그 회사들에서 젠더 밸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예. 대부분 몇 대 몇이에요? 예, 예를 들면은 보통 회사들은 그 피메일 그 여직원의 비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로레알은 화장품 회사답게 저희 회사의 80% 넘게가 예. 여성이세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얘기하는 젠더 밸런스는 네. 남자 직원을 많이 뽑는 거예요. 아, 많이 다르죠, 이게. 네네. 네. 그럼 되게 귀한 존재네요, 회사에서. 다행히 그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기술을 담당하는 IT 부서다 보니까 네. 50대 50 정도 돼요. 와.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 분위기는 좋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자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부서기. 근데 제일 많이 팔린다는 매출 1위 로레알 뭐 네. 이런 얘기를 제가 네. 듣는데 네. 왜 로레알이 뭐 제품이 좋겠지만 왜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로레알에는 기본적으로 한 4,000명 정도의 그 사이언티스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이언티스트는 뭐 그러니까 그냥 과학자? 피부에 네. 대해서 연구를 하고 네. 헤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네. 그다음에 피부 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예. 그다음에 또 환경 예. 환경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은 화장품의 패키징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할 거냐 네네. 이런 걸 연구하시는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1년에 1 빌리언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네. 정도를 연구에 쏟아부어요. 와. 그러다 보니까 R&D 비용이 그렇죠. 1조 3천억이에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희 회사는 이제 다양한 이제 제품군들이 있는데 네. 그 각각의 제품마다 굉장히 좋은 그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화장품은 이제 저는 제가 판단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제품 하나만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품의 기능만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요즘에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뭐 더마, 시카 뭐 이런 용어들을 혹시 익숙하실지 알죠. 모르겠는데 네.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예. 그런 이제 트렌드도 있어요. 네. 그런데 화장품은 그것뿐만 아니라 제품의 성능, 네. 그 다음에 제품의 브랜드가 가진 이미지, 네. 그 다음에 컨슈머의 익스피리언스 이 세 가지를 같이 파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와. 그런 데 있어가지고 로레알에 좀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아니 도대체 회사에서 역할이 뭐예요? 그건 CIO입니다. CIO인데 그럼 CIO가 이제 딱 가지고 있는 네. KPI 이런 역할을 어떤 걸 부여받으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DT. 하잖아요, 그죠?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타이제이션,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예를 들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 컨슈머 익스피리언스나 임플로이 익스피리언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비즈니스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프로덕트 베이스의 오프라인 회사였어요. 프로덕트 베이스의 오프라인 회사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예를 제품이 들자면, 좋고 그렇죠. 매대에서 이게 팔고 이제 네. 전통적인 백화점에서 이제 팔고. 뷰티 회사들이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2000년대 초반 네. 혹은 뭐 2000년대 중후반까지도 회사 전체 매출의 온라인은 굉장히 작은 비중이었어요. 그 작다는 게 뭐 거의 뭐 10% 20% 안쪽 정도. 예. 그런데 팬데믹의 영향도 분명히 있지만 예. 이 팬데믹의 엑셀레이션이 돼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50, 60% 이상이 온라인 매출이에요. 완전 뒤집어졌네요. 완전히 뒤집어졌죠. 와.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로레알만 그래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은 것 뷰티가 다 같아요. 그래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로레알뿐만 아니라 뷰티 회사들이 거의 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임팩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있어요. 그게 한국하고 중국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네. 그다음에 이제 미들 이스트에 있는 나라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 20% 정도의 매출이 온라인이고 나머지는 다 오프라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고객이 달라졌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고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고객을 어떻게 우리가 응대를 할 거냐? 네. 이제 그게 이제 큰 화두였고, 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었냐면은 과거하고 다르게 온라인에만 집중하는 뷰티 회사들도 많이 생기게 됐어요. 아. 제가 정확한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한국은 국내에 네. 화장품 회사가 한 15,0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네. 화장품 만들기가 너무 쉬워요. 네. 네. OEM 하는 네. 것도 많고 아이디어만 있고 팔로만 있으면 충분히 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컨슈머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새로운 마켓을 어떻게 개척을 할 건지 네.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갈 건지 예.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뭐 IT, CDO 그다음에 저희 CEO 이런 분들이 고민을 해서 네. 회사 내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커미티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공감대들을 형성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이제 주제를 잡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주제를 어떻게 잡아가요? 2019년 말 2020년 초에 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뭘 디지털라이즈를 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렇죠. 급한 부분도 있고 네.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되는 부분도 네.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레벨을 좀 저희가 평가를 해봤어요. 네.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가장 큰 주제들을 잡은 거죠. 전 1번 네. 제가 찍어볼게요. 네, 고객 데이터 통합. 맞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가장 첫 번째 중에 하나는 이제 그거고, 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커머스나 이제 라이브 커머스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거가 이제 있을 거고, 네. 이제 고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고객 데이터가 많이 흩어져 있어요. 네. 흩어져 있는데 흩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입력이나 이런 것들을 맞아요, 그냥 맞아요. 정확하지 않게 하잖아요. 그게 네. 이제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객분들 중에 요즘에 이제 우리 흔히 멤버십을 가입을 하면 네. 핸드폰 인증이나 카카오나 이런 거 인증을 통해 가지고 네. 본인의 이냐 아니냐를 이제 인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생각보다 많아요. 자기 개인 정보가 네. 털린다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거예요? 것들도 네. 있고 그래서 백화점에 와서 고객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네. 굳이 자기 이름하고 뭐 전화번호 정도 그 전화번호 보면 111에 111 그런 분들도 이런 계시죠. 분들도 근데 이름만 많죠. 가지고 이제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객 데이터가 저희가 전체적인 데이터를 클렌징을 하기 전에는 네. 고객 데이터가 한 650만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음. 650만이 어느 정도의 숫자냐면은 저희가 보통 백화점에 와서 코스메틱 제품을 구매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전 국민 중에 네. 대충 한 700에서 800만 사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그 중에 650만 650만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정보가 과연 다 맞을 거냐? 허수겠죠. 허수가 많을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다 보니까 아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010에 111 분들도 계시고 네. 연세가 120살이 되신 분도 계셨어요. 1900년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그거는 고객이 특별하게 본인의 이제 데이터를 이제 주지 않으시니까 네.
일단은 근데 저희가 고객 데이터를 캡처를 하려면은 네. 필수적으로 3가지 정도는 미니멈 이제 캡처를 하거든요. 네. 뭐 성함, 예. 뭐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도. 예. 이제 생년월일 알아야 저희가 EDM이나 DM을 발송할 수도 있고 그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걸 굳이 말씀 안 하신 분들을 네. 이제 누군가가 이제 1900년이라고 썼겠죠. 네. 네, 실제는 아니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게 네.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고객들이 많아지고 보다 많은 디지털 그 이제 그 에코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게 되면은 예. 고객들하고 훨씬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은 에이전시하고 같이 일을 한다고 해서 네. 우리가 그 수많은 커뮤니케이션들을 우리가 매뉴얼로 다 관리를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케팅 오토메이션 툴을 도입을 하는 거고 하나. 예.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플랫폼 네. 하나. 그 다음에 컨슈머의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아. 카카오 가지고 라이브 챗을 통해 가지고 고객 서비스를 해주는 것들. 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수많은 온라인 오더들을 관리할 수 있는 오더 풀필먼트 딜리버리 시스템.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한 6개 정도의 테마를 잡았어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아젠다로 네. 잡았어요. 원래 화장품에 안 계셨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이제 잘 알게 되신 거 아니에요? 어, 원래 담배 회사 계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담배 회사에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이제 네. 특히 이제 그 이제 토바코 회사에서는 이제 주로 그 네. 마케팅하고 네. 세일즈를 담당하는 이제 네. 프로세스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시스템들하고 네. 뭐 이런 거를 담당하는 역할들을 사실 했었어요. 그러니까 BAT. 네, 그죠? BAT에서. 네. 그러면 그 담배라는 제품과 네. 화장품이라는 제품은 완전히 다른 제품인데 네. 이렇게 일을 갖다가 네. 다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네. 있어요? 그 IT의 특성상 사실은 인더스트리에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아요. 아. 그게 담배 회사나 화장품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저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담배 회사의 가장 큰 커스터머는 사실은 편의점 체인이에요. 아, 예. 그래서 이제 현재 한 5만 개, 6만 개 정도 되는 그 편의점의 체인들하고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의 각각의 프라이스나 마진들에 대해서 딜을 하고 네. 그리고 제품을 납품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친 채널 영업을 하게 되는데 네. 그거하고 똑같이 그 뷰티 회사들도 네. 예를 들면 메이저 채널들이 있잖아요. 네. 그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올리브영이라든지 네. 백화점, 예. 그죠? 여기 채널 영업을 사실은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담배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직접 소매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세일즈 랩들이 가서 그 점주들을 인게이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담배 제품을 그 자리에서 팔고 예. 프롬프트 세일즈가 있었어요. 네네. 그하고 똑같이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프로페셔널 헤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부가 있어요. 아. 이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들을 다니겠네요. 그렇죠. 네. 세일즈 랩들이 미용실들 다니면서 네. 그 헤어 디자이너들랑 인기지를 하고 신제품을 소개를 하고 네. 판매를 하고 예. 그 세일즈를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동일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전혀 이질감 없이 사실은 적응을 좀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담배 팔다가 화장품 판다는 건 진짜 완전 다른 일인 줄 알았더니 네. CIO로서는 예, 되게 비슷한 프로세스 안에서 움직이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꼭 네. 저 뭐 IT 부서뿐만 아니라 네. 제 생각에는 뭐 파이낸스 부서나 아. 아니면은 뭐 백오피스들. HR, 백오피스 부서들은 사실은 같은 느낌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럴 수 있겠네요. 뭐 그래서 뭐 좋은 거 나쁜 것도 사실 있는데 뭐 기존에는 저만 좋은 제품을 파는 회사를 다녔는데 네. 요즘에는 제 아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파는 회사를 다니게 된 거죠. 자, 로레알이 지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아까 이제 주제들을 잡아 가지고 네. 뭔가 새롭게 변화를 시키는 모습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회사 단에서의 측면에서 이제 네. 회사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체감적으로 크게 느껴지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자면 이제 로레알에서 이제 론칭을 했던 그 제품들 혹은 그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냐면은 그 많은 그 여성분들이 이제 고민을 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네. 고민 안 저 하기밖에 고민해요, 저는. 네. 피부 그 타입. 피부 타입. 피부 그다음에 색. 피부 색깔.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피부 색깔 같은 경우에 특히 그 네, 파운데이션 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그 고객들이 고민을 하는 게
아, 나는 파운데이션 몇 호를 사야 되냐. 아, 그렇죠. 이걸 바르면은 너무 하얘 보이지 않을까? 네. 너무 어두워 보이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예. 그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네. 그 로레알의 매장에 네. 특히 이제 랑콤 매장에 이건 광고입니다. 가시면은 네. 뭐 유스 파인더라든지 예. 그거는 이제 피부 나이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고객의 피부 상태 나이를 측정을 해서 네. 이런 제품들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레코멘데이션을 해줘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네.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쉐이드 스크린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피부에 사람의 얼굴은 전체가 같은 색깔은 아니잖아요. 그쵸. 부위마다 약간의 색깔이 예. 다르기 때문에 그 색깔을 측정을 해서 그 고객한테 가장 맞는 파운데이션의 색깔을 찾아드려요. 예를 들자면. 그거 안 살 수가 없겠다. 그렇죠. 이런 나한테 것들이 가장 맞는 게 그냥 여기 있는데.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그먼티드 프로덕트들이 있는 거고, 네. 그죠? 또 하나는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그 버추얼 트라이온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저희의 그 CPD 브랜드들, 이제 CPD라 그러면 약간 매스 브랜드들 얘기를 해요. 이제 중저가 제품들, 뭐 웨이블린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의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아시는데 자기 핸드폰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서비스를 찍으면은 그 우리의 제품들을 가상으로 메이크업, 헤어, 컬러 이런 것들을 입혀볼 수가 있어요. 와. 그래서 본인한테 어울리는 메이크업 그 립스틱 색깔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버추얼로 이제 화면에 이제 뜬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런 서비스들하고 네. 결합이 돼서 네. 저희가 그 한국에서 하는 디지털 그 엑셀레이션이 사실은 이 이제 시장 혹은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회사의 성장이라든지 고객의 서비스라든지 고객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것들을 계속 확장을 시키는 그래서 뷰티 택이구나. 그렇죠. 예. 아, 그러면 테크 회사들을 많이 협업을 하거나 네네네네. 사거나 막 네네네. 이러겠네요. 그래서 그 저는 스타일란더만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스탈란다는 이제 네. 그 중국 시장을 회사인 거고 그죠? 이제 그 우리 메이크업 관련된 그 사실은 이제 그 뷰티 회사들의 미래라고 솔직히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사실 여러 가지의 그 포인트를 가지고 사실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회사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지를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예를 들자면은 한국의 로레알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규모와 글로벌 로레알이 투자할 수 있는 규모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저희하고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 중에 하나는 저기 그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중에 이제 베릴리의 서비스들.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주로 이제 강점을 갖는 것들은 AI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센서를 개발을 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과연 AI 엔진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뭘 할까? 라는 것들을 아직은 저희가 이제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인 프로덕트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뭘 할까를 이렇게 유추를 딱 해보면 그 저희 이제 백화점에서 그 저희 제품을 파시는 분들을 저희가 뷰티 어드바이저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분들은 그 단순하게 판매 직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뷰티 어드바이저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 고객들의 스킨이라든지 그 뭐 피부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온라인 시장에서는 그 컨설팅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온라인의 AI가 우리 해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자면은 모바일 폰에 들어있는 특정 센서나 카메라를 가지고 그걸 해줄 수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해보는 거죠. 추측은 해보는 거고.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진짜 IT 데이터가 붙다 보니까 가능한 서비스들이니까 로레알 자체는 뷰티 회사지만 테크 회사들을 계속 사서 아니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경험을 고객한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로 가네요. 로레알이 왜 잘 나가는지 알겠네요. 이제 이런 분들이
아니 이렇게 적극적으로 회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저는 이게 또 조직 문화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개인의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예, 되게 재밌는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공식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CIO님께서 데이터를 하나만 딱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탐나세요? 저는 그 한국에서 정말 갖기 힘들고 네. 갖고 싶은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는 갖기 힘든데도 갖고 싶은 데이터. 네. 예. 그게 뭐냐면은 그 컨슈머 데이터인데 네. 컨슈머 비헤이비어 데이터들. 사실은 왜 갖기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자면은 그 네이버 때문에? 가장 큰 거는 사실은 그렇죠. 이제 우리의 전략적인 파트너이긴 하지만은 예, 공개가 잘 안 되잖아요. 맞아. 사실은. 네. 그죠? 그거는 이제 그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그게 본인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럼요. 사실은 네. 열어줄 수 없는 네. 거는 이제 100번 이해를 하지만.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EGPP를 하면서 일부의 정보들은 저희가 네.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네.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저희가 콜렉션을 할 수 있으면.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뷰티 앱을 출시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뭐예요? 그 뷰티 앱이 이제 마이 뷰티 박스라는 이제 앱인데 네. 이게 그 뭐 카카오나 SSG, 네이버, 쿠팡하고 해서 그 리테일러들하고 퓨어 플레이어들의 커스터머들 옵트인을 받는 네. 그것도 이제 각각의 채널들도 같이 투자를 해서 만든 거예요. 네. 그 뷰티 업계에서는 이게 최초의 앱이에요. 이제 한국에서는. 옵트인을 받는 그렇죠. 네, 최초의 앱이죠. 그래서 이제 네. 단순하게 컨슈머 정보들뿐만 아니라 네. 여기에 그 이제 그 고객의 구매 데이터, 네. 일부의 비헤이버 데이터도 같이 사실은 받아요. 아, 좋네요. 그런데 그게 옵트인에 동의하신 분들에 그럼 또 해당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그 아시다시피 서로 이제 리걸 엔티티가 다른 경우에는 그렇죠. 항상 그 동의를 받아야 받을 맞아요.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마케팅 액티비티를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사실 좀 천차만별해요. 그래서 뭐 추가적인 마일리지를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옵트인을 했을 경우에 뭐 웰컴 기프트를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받고 있는데, 저는 그 데이터를 100% 받았으면 좋겠어요. 가질 수만 있다면.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행동에 분석이 돼서 세그도 나오고 네. 타겟팅도 되고 네. 개인화 쪽으로 더 가깝게 근접할 그렇죠. 수 있고. 저는 네. 그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예. 모든 이 온라인 상에서 이커머스와 라이브 커머스, 소셜 커머스 네. 이런 것들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이버가 사실 좀 호혜적으로 좀 풀어줄 수 없나? 네이버 담당자한테 뭔가 이렇게 뭐 영상 편지라도 하나 날려.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냥 막 쫙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볼 때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슈를 한번 네, 딱 네. 회사가 또 될 때 뭐 선전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네, 네, 그럴 때라도 알겠습니다. 좋으니까 꼭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